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최근에 되게 강한 섹터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항상 뭔가 새로운 섹터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지나보면 그 섹터가 더 올랐어요. 지난해 내내 아시겠지만 전력기기란 애들이 뭐 쉬어간 적이 있던가요? 올해 초반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네. 미증시가 조정받을 때 국내 증시는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죠. 미국이 조정받을 때 국내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지 않았으니 올해의 흐름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역시나 미국과 궤를 좀 같이 해서 봐야 되나요? 지난 연말까지 미국의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제는 뭐 국장 탈출해야 돼. 근데 이게 우리만의 일은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탈출해야 되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 주가 보시면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왜냐면 보니까 AI야. 그럼 AI는 미국이 제일 잘하는데 두 번째는 야 트럼프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럼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라고 해서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돈들이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들어간 돈들은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할 것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요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쓰는 정책이 큰 방향은 맞는데 네. 큰 방향은 맞는데 뭔가 정책을 쓰는 것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돈의 흐름이 약간 환류가 됩니다. 뭐 미국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 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봤던 우리가 신흥국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미국 증시 조정은 한국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한국은 올라가고 미국은 쉬어가는 흐름. 근데 이제 미국이 급락하고 이런 흐름은 아닐 거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급등해서 같이 빠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었던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했는데 그게 일정 부분 되돌려지는 미국의 조정이라면 네. 한국 시장은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의 저밸류 인식이 강하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수도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차별화돼서 올 상반기에 뭐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지만 좋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삼성전자 역할이 제일 컸는데요. 네. 지난해 삼성전자가 하락을 할 때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했어요. 조금 빠졌다 정도가 아니라 한 지하 7, 8층까지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지구 뚫고 나가는 거지 지하 8, 9층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냐. 그동안 전자에 대해서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장기 투자했었던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했었던 외국계 펀드들이 지분을 줄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워낙 많이 번 거죠. 그렇죠? 지금 수십 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 들고 있다라면 10%에서 한 5%는 줄여. 그래서 이 퍼센트를 줄이거든요. 퍼센트를 줄이면 가격 안 보고 줄이는 거예요. 그냥 쭉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PBR이 싸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비중이 내려갈 때까지 왜 워낙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난해 고점에 봐서 물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그게 10년 전에 샀다라면 20년 전에 샀다라면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가공할 만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팔고 나가는 게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형식에서 그런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퍼센트로 줄이다 보니 그 퍼센트 줄일 때는 가격 안 보고 줄인다. 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실제 요즘 어려운 건 맞지만 그 어려운 걸 감안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내려왔던 거고요. 당연히 전자가 저렇게 주가가 내려오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반도체주 빠질 때도 전자가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 지난해 연말에 19% 하나 빠진 날이 있었는데 네. 그날 삼성전자는 1%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다 반영했는데 뭐 그것까지 반영해야 돼.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하락에 제한된다라고 보면 지수 조정도 사실 미국보다는 되게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매를 먼저 맞은 거네요. 그럼요. 먼저 맞아놓고 안 맞는 게 좋죠, 그래도.
어차피 맞을 거면 야 먼저 맞아놓고 이제 하락은 어쨌든 바닥은 잡혔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그래도 올해는 안전하게 접근해도 되겠다 이런 좀 위안 주식이 안전하진 않는데 접근할 때 그래도 네, 그래도 바닥에 잡혀있다. 조금 이제 네. 종목별로 움직일 때는 시세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죠.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섹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최근에 되게 강한 섹터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항상 뭔가 새로운 섹터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지나 보면 그 섹터가 더 올랐어요. 지난해 내내 아시겠지만 전력기기라는 애들이 뭐 네. 쉬어간 적이 있던가요? 거의 1년 내내 올랐고 방산도 1년 내내 올랐어요. 그러면 바꿔 생각을 해보면 1년 내내 그 종목만 들고 있으면 됐는데 굳이 방송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수익률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시장을 볼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시장을 보시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올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괜히 이제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10배가 그러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난해 방산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력기기도 2배 올랐을 때 그때로 샀어야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저는 그 관련 기업들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배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라 뭔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올해 시세를 볼 때 더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갔던 섹터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겠다. 가까운 데서 답을 찾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3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되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이쪽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된다라면 많이 들어오겠죠. 예. 근데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득이냐 실이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펀드의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펀드는 헤지 펀드라고 불리는 롱숏 펀드 또는 사모 펀드가 대세죠. ETF하고 요 세 개가 대세인데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주류인 그 헤지 펀드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매도가 진행이 되어야 롱숏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어쨌든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시장을 끌어내릴지 올릴지 알 수는 없으나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노크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도 궁금한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종목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올라가는 색깔이 달랐을 뿐인 거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옛날이라는 게 한 4, 5년 전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춰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실력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폐암 치료제를 항암 치료제라는 걸 우리가 개발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 단순히 개발했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개발한 걸 인정을 받으려면 글로벌 빅파마라고 불리는 해외에 있는 엄청난 유수의 제약사들한테 판권을 라이센스를 넘겨줘야 되는 건데 그 넘겨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얘기인즉슨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에 대한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 검증이 되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실력이 검증되고 그 다음에 또 많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뭔가 큰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나 저 선배님 때는요. 실제 대학교 갈 때 공부 잘하면 제일 많이 가는 학과가 전자공학과 또는 물리학과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되게 좋은 걸 거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의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때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좀 잠깐 제가 약간 연식이 있으니까 저희 때는 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학과였었으면 한두 개 정도 의대 빼놓고는 다 갈 수 있었어요. 뭐 진짜 그래서 지금의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훌륭하시지만 지금 뭐 저희 때 같이 다녔던 분들 중에서 뭐 학교로 이렇게 보면 제가 점수가 더 높았겠죠? 그렇죠? 네, 훨씬 더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이제 후회하고 있죠? 그때 의대 갈 걸 그런 것들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더 많이 훌륭해지셨고 또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단순히 잘 고치겠다, 병을 고치겠다는 데를 꼭 넘어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환자분들께서 더 불편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나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되게 좀 깨어있는 의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약바의 어떤 성장과 맞물린 거 아닌가. 결국엔 그 당시에 유행하는 학과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고 그게 지금 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발현 시기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한두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 빅판마들한테 실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불과 한 5, 6년 전에는 한 기업도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맨날 다 정말 거짓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는 못했죠. 아닌 경우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실제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장점을 네.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제약사 아니면 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우리 산업을 많이 키워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는 언제나 주도주였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도 뭐 JP 뭐 헬스케어 말씀 주셨지만 거기 컨셉에 부각되는 기업들이죠, 그죠?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이런 쪽으로 클 겁니다라고 하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어요. 상반기에 실적 베이스로 좀 투자할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미국에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거냐를 우선 봐야 되겠죠. 정당화. 좀 비싸다라고 하는데 비싸다라는 건 실적에 비해서 너무 올랐지 않느냐라는 건데 네. 만약에 오른 만큼 실적이 나오면 비싼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더 올라도 할 말이 없는 거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미국에선 중요한 게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네.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우리의 명함이 달려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좋았는데 다음 분기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도 더 많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 기업들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다음에 비싸다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나눠주셨는데 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의 인사이트가 상반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